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강 1.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2.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3.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학개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부동산이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동산은 무엇인가? 부동산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한자로 써보면은 좀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안일 부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그리고 재산할 때 산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두 가지로 나뉘니까 이와 반대되는 또 다른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엔 아까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움직이는 재산, 그래서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좀 단순한 차원에서의 차이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과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 미래의 공인중개사라면 누군가가 부동산과 동산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하나는 움직이는 재산이고 또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서 그 공시 방법이 무엇인가? 공시라는 것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공시, 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동산은 어떻게 공적으로 보여주냐? 움직이는 재산,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그리고 쓰고 있는 이제 분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인에게서 사과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인에게 사과를 살 때는 제가 이 사과 1,000원짜리라면 1,000원을 지불하고 1,000원을 돈을 주고 상인은 반대로 저에게 이 사과를 줄 것입니다. 건네주는 것을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즉 동산의 공시 방법은 인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건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건네받았으면 돈도 마찬가지로 제가 1,000원을 건네주면 누구나 보더라도 보여준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죠. 이렇게 동산은 인도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럼 부동산은 어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주택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 아파트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이 단독주택 1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억. 자, 그럼 매도인 갑이 있고, 자, 매도인, 또 여기 매수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팔매자, 살매자 다릅니다. 자, 매도인은 이 사람에게 집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죠, 처음에. 그러면 매수인은 반대로 뭘 하냐? 돈을 지불하죠, 돈을. 예. 자, 돈은 동산이니까 인도를 하면 되지만, 자, 매도인이 지금 이 주택을 지금 팔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자, 그럼 주택을 던져주면 되나요? 아니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이니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살든가, 그 집에 전세를 주든가,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도인이 내 집 내가 안 팔았다, 돈 받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바로 등기라고 그러죠. 등기. 자, 등기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등기. 이게 내 집이다 라고 문서화하는 거죠. 자, 이 등기에 원래 매도인이 갑이라면 등기부에 처음엔 갑 소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이. 근데 매수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샀으면 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주택, 해당 1억 원짜리 주택이 을의 소유임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 하나는 움직이는 재산,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건 정의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산은 공시 방법이 인도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딱 이 두 가지 재산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주 문제가 없어요. 간단해. 근데 문제는 항상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게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에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 요 중간쯤에 있는 거. 예를 하나 들죠. 자동차. 우리 누구나 다 이제 현대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 자동차. 움직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방금 배웠던 개념으로는 자동차는 분명히 동산에 속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 동산이라고만 하긴 좀 애매하죠. 왜? 넘버가 달려 있잖아요. 자, 그 번호에, 이건 자동차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까는 주택은 등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등기는 법무부 소속, 등기소에 하는 거고, 등록은 해당 관청, 즉 주로 행정부서, 시군구청 가서 하죠. 자, 이 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방법이 단순히 인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를 건네주죠. 당연히 카세일즈맨이 차를 건네주지만 그 전에 뭐라 하냐, 차가 출고되면 그 차를 산 매수인 앞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 차가 의뢰차입니다 라고 등록을 해줘요. 그걸 등기 또는 등록 같은 개념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할 때는 등록세를 냅니다. 부동산세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자,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인중개사 과목은 첫 번째 우리 부동산 학개론, 주로 그냥 학생들이 학개론 그럽니다. 학개론. 두 번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민법이라고 하고, 또 1차 과목이죠. 2차 과목, 제 과목.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두 번째 공시법령 플러스 세법.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관련 공법입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법과 관련된 게 등기나 등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 물론 양도소득세도 이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공시법령, 방금 말한 공시 있었죠? 그 공시법령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토지와 관련해서 지적법입니다. 이 공시법령은 그것을 배우는데, 이 공시법령, 세법, 공법,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학개론, 민법, 가장 근본에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개하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등기등록세는 자동차 역시 등기등록을 하는 재산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동산에 가까울까 부동산에 가까울까? 아까 총 원칙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은 공시방법이 인도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다. 등기 또는 등록. 그건 자동차는 공시방법이 인도에서 끝나지 않고 등록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부동산에 준한다 해서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을 하는 재산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보였을 때 재산세를 냅니다. 사람들이 다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 내는 그 과세 대상이 뭐냐면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는 따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물론 재산세지만 우리가 배우는 자동차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토, 건, 주, 선, 항이. 요 토, 건, 주, 선, 항이 바로 대표적인 재산세 목록인데, 보면 선박, 항공기, 준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등기 등록을 하니까 자동차 역시 등기 등록을 하는 준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과 준부동산이 부동산인 걸 우리는 방금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자,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자, 그것이 부동산 학인데, 이 부동산 학은 정의를 내려주신 그 선배, 그 학자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학문과 관련해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이란 부동산이 활동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나 두 번째는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자,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의 결과 나타난 부동산 자체의 법칙이라든가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부동산 활동의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가 있고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는 그 김영진 교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길 어떻게 내렸냐면, 부동산 학에 대해서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자,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활동의 어떤 능률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 능률화의 원리. 자, 능률화의 원리와 플러스 기술, 어떤 기술? 그 응용 기술. 자,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이 두 가지를 개척하는 무슨 학문이다? 종합, 단순이 아니라 종합입니다. 종합 응용과학. 예, 종합 응용과학.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 응용과학. 자, 그럼 이번엔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정의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현상.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을,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죠. 부동산 현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인식 플러스, 자, 인식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자,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 이 모든 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아, 결론은 똑같네요. 자,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에서도 종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정의에서도 종합응용과학이다. 자,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는 부동산학에 있어서 워낙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김영진 교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고,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이 정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창석 교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 두 가지 정의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자꾸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쭉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은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독립된 그 강의로서 또 강의를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부동산 활동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인간 활동. 예를 든다면, 예를 하나 드는 게 좋죠. 아, 가장 간단한 거예요. 매매. 주택 매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택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주택을 매매할 때 수요와 공급, 물론 부동산 경제론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면 살려는 사람이 점점 많이 모여들어. 그 지역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성수. 그리고 그 지역이 점점 쇠퇴합니다. 살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는 쇠퇴기. 그건 바로 있던 부동산 현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은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 두 번째는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가 있지만 두 가지 정의의 핵심은 결국 부동산 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럼 이 마지막 오늘 강의 1강의 마지막으로 부동산 학에서의 방금 말한 이러한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이창석 교수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세분화됩니다. 자, 이 부동산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첫 번째, 방금 말한 대로 기술적 측면입니다. 기술적 측면.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바로 법률적 측면입니다. 법률적.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 기술적 개념이란 무엇이냐? 자, 기술. 인간의 기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 부동산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자,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토지. 자, 토지가 땅이 있어요. 땅. 그 위에 건물을 지으니까 건축물 또는 건물과 같은 말입니다. 법률 용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그 토지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갯벌에다 건물을 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갯벌을 평탄작업을 하고 짓든가, 산에다가 건물을 짓을 수도 없겠죠. 산을 좀 깎든가 아니면 길을 내든가. 자, 그런 개념입니다. 즉 기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어떤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 그러면 세 가지가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상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생산을 하고 생산한 거를 팔아야 되죠. 가격 기구에 의해서 돈 받고 팝니다. 그러면 이게 분배가 된다고 그래. 분배. 자, 그렇게 해서 분배가 되면 그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자, 소비. 이건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체와 상품에 다 통용이 됩니다. 쌀을 생산해서 쌀을 팔고 쌀을 소비하고 모든 거에 대한 부동산 역시 토지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택지를 생산하고 택지를 분배해서 팔고 건설회사가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반대로 건물이라면 또 건물을 짓고 생산하고 건물을 분양하고 아파트를 짓어 분양하고 건물에서 살고 소비하고. 자, 이러한 개념, 생산, 분배, 소비의 개념으로서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경제적 개념. 그럼 마지막으로 법률적 개념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를 했죠. 바로 이게 지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같이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 민법에 있는 조항을 보면 민법 제 99조 민법 제 99조 1항을 보면 어떻게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조항인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네,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항은 간단하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것이 아닌 것들은 이건 동산이 나오죠. 다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요게 가장 민법에서 법에서 규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넓은 의미다, 좁은 의미다. 좁은 의미죠. 아까 뭐 배웠어요? 동산과 부동산 사이에 뭐가 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지금 준부동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 없어요.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할 때 이 개념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개념을 한 거고, 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 99조에서 정한 좁은 의미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 되면, 자, 요거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자, 법률적 개념은 간단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준부동산이 있는데, 이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 좁은 의미, 준부동산이 포함되면 넓은 의미. 그러나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준부동산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정착물에 대한 것이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정착물. 정착물. 가끔가다 공부하는 수험생 중에 무조건 암기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암기는 이해를 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지,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 많은 공인중개사 아까 6과목을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방대한 걸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이해를 하다가 저절로 암기가 되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곳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은 그래, 정착된 물건이에요. 정착된 물건. 나중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나오는 그 물권법 있죠?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법. 그 똑같은, 물건할 때 물자예요. 이게 다 물건할 때 물자. 정착, 고정됐다. 고정할 때 고정, 붙일 착 달라붙는다 할 때 이거 착자예요. 정착된 물건. 그러니까 토지가 있어요. 예. 자,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 집도 되고 건물. 그래. 넓은 의미로는 다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구나. 근데 정착물 중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뭐 전봇대. 자, 이쪽 토지에는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전봇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예, 등기소 가면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전봇대 등기부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전봇대 등기부는 없죠. 즉, 전봇대는 토지 등기부에 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이러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 중에서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만 대부분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토지와 같이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해서 다뤄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착물 중에 토지와 함께 다뤄지는 것이 무엇인지. 토지와 독립해서 다뤄지는 것은 건물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건물.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정착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1강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핵심만 좀 찍고 넘어가자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시 방법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산은 인도로서 끝나지만 부동산은 인도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등기를 하는 재산이고,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다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광업재단, 공업재단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제 부동산화되는 것들인데, 등기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런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등록하는 재산은 준부동산이라 하여,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인 토지 및 정착물 플러스 준부동산까지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같이 공부를 했고요.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현상과 관련된 정의와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종합응용과학이다.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따로 기술적 개념 따로, 경제적 개념 따로, 법률적 개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같은 의미입니다.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기술 따로, 경제 따로, 법률 따로가 아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난다는 것이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이 외에 복합 부동산이라든가 복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정착물과 더불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과는 제1강 1.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2.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3.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에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느긋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신 꾸준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꼭 공부하셔야 되고, 직장에 안 다니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은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붙을 수 있다는 절박감과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절박하게 공부했고 자신있게 공부해서 3개월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수험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